상담 요청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한 개가 회사에서 지금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이 주식을 지금 보기에는 그냥 휴지 조각인데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한 개가 스타트업에 몸을 담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창업자들이랑 좀 안 좋게 헤어지는 때에 공동창업자들이 주식을 그냥 액면가로 양도를 하라 아니면 주식을 그냥 증여를 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 상태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주식을 가진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본인이 공동창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심 멤버이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오면서 너무 질리고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이 주식 지금 뭐 상장도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이 주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어떤 불안한 상태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놓여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인이 주식을 포기를 하거나 액면가 양도를 계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좀 잘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 같은 경우에 주주들이 사인을 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3년 또는 5년의 특정한 계약 기간, 재직 기간을 명시를 해두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대주주 또는 특정 주주에게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주주이거나 공동창업자인데 기존의 주주간 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면 본인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면서 본인이 재직기간과 관련된 즉 락업기간이라고 하죠. 락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단순한 손해배상 조항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식을 반납하거나 다시 증여하거나 액면가로 양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의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재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는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고민을 하기 전에 본인이 퇴사 이후에도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주주로서 퇴사 이후에도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왜 나는 주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3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로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소유자, 주주로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굉장히 많은데 주주의 의무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기를 장려를 하고 있고 이 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의무는 본인이 출자한 금액 한도로 유한적인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주주는 권리만 있지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책임의 한도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날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인은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다른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불편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바로 주주 유한 책임의 핵심적인 논리이자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주인데 혹시 내가 뭐 얽혀서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한 불이익은 투자 자금을 날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주주로서 주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상법상으로 주주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주로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권리. 배당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주총을 할 때, 주총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이 주주면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자 배당 청구권, 명의개서 청구권, 그 다음에 이사나 감사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대표 소송.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상법상에 주주로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의무는 거의 없고 유일한 의무는 투자금을 날리는 것밖에 리스크는 없고 본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이렇게 많다면 굳이 주식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 두 번째, 상법상 보장되어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주식의 가격이 폭등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죠?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는 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매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거래 시간 내에 사고 팔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한 3-4가지 정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가 들어올 경우에 구주들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죠. 시리즈 A가 들어오고 시리즈 B가 들어오고 시리즈 C가 들어오고 보통 신주를 발행하는 가격의 한 30% 내외로 디스카운트해서 구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신주를 인수하는 것보다 거기서 30%가 디스카운트된 70이라는 숫자의 금액만 지불을 하고도 일주를 취득을 할 수 있다면 구주를 매수하는 것도 꽤나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투자가 진행이 되면 시리즈 A든 B든 C든 중간에 브릿지 투자가 들어오든 투자자들이 이 구주는 내가 매입을 하고 싶은데 라고 의향을 밝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요즘 여러분들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서울거래소 같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켓컬리다 아니면 오아시스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주식이긴 한데 아직 IPO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상장회사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살 수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네임드된 이름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들은 이런 서울거래소나 이렇게 비상장회사의 거래 플랫폼에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상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장되기 전에도 이게 밸류에이션만 높아지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많아지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팔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들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고 가치가 상승되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구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우리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M&A 등을 할 경우에 상법상에 M&A 반대를 하는 반대 주주들에게 보장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굉장히 특이한 권리인데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인수합병을 한다. 근데 A라는 주주는 저는 이 M&A 반대합니다. 이건 오히려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손해가 가는 M&A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반대 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왜 매수라는 표현을 썼냐면 권리 행사만 하면 회사가 사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회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거죠. 나는 반대합니다. 대신 내 주식을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만 하면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회사, 내가 구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M&A를 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M&A, 아니면 인수합병, 아니면 본인들이 작은 회사를 집어삼키거나 이런 경우에 M&A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주총을 열고 주총을 열 때 반대권을 행사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얼마든지 엑시트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식을 엑시트할 수 있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IPO가 되거나 상장이 되거나 아니면 IPO 직전에 프리-IPO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장을 하거나 상장 직전에 프리-IPO를 통해서 그때 본인의 주식을 얼마든지 유의미한 금액으로 우리가 팔거나 아니면은 가치를 폭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임드된 회사는 아니고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회사에서 지금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이 주식을 지금 보기에는 그냥 휴지 조각인데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는 거의 없다.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리스크는 본인이 투자한 투자금을 날리는 것밖에 없다. 두 번째는 상법상 주주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굉장히 많다. 세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며 그렇게 가치 폭등한 주식을 매도를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요즘엔 생각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포기해버릴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길 원하고 언젠가 어떤 순간에 그 주식의 가치가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서 그때 멋지게 엑시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